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6일 오늘은 NC소프트 점검 좀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매일 이제 신저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신저가 302,500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30만원도 곧 붕괴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 떨어지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는 건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알고 있다시피 우선 첫 번째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공매도입니다. 여기 신한투자증권 창구가 보이시죠? UBS. 공매도 주요 창구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한투자증권인데, 헤지펀드들이나 공매도를 다루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신한투자증권에 있는 자기 계정, 신한투자증권 회사 돈으로 NC소프트를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든지 공매도 전문 투자자들이 신한투자증권 창구를 이용해서 일부러 이렇게 노골적으로 UBS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물량들이 나갑니다. 나 공매도 하고 있어 라고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보시면 꾸준히 이제 공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37만원대도 강하게 공매도가 나왔고요. 자, 38만원, 40만원, 70만원, 이때도 계속 공매도가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70만원일 때 공매도 쳤던 사람이 지금 공매도 칠까요? 안 칠까요? 지금 더 칩니다. 지금도 치고 있어요. 왜 칠까요? 여기서 공매도를 계속 치는 이유는 지금 공매도를 치는 걸로 돈을 벌겠다라기보다는, 이제 공매도를 치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죠? 숏커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서 팔아야 수익이 나든 주식은 팔았던 주식은 다시 사야 됩니다. 공매도를 치는 이유는 단 하나죠. 100만원에 주고 팔았던 주식을 30만원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럼 30만원 주고 사야 되는데 이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100만원에 주고 산 여러분들이 30만원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적으로 100만원 주고 산 사람이 30만원 주고 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회사가 좋은데 회사가 앞으로 좋아진다는데 주식을 팔겠습니까? 안 팔죠. 싼 가격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나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회사는 최악으로 만들어야지 100만원에 산 사람이 오늘 주식을 30만원에 다 팔 수밖에 없는 거죠. 팔게끔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안 좋아요. 지금 회사 별로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작 안 좋습니다. 앞으로 주가 더 떨어질 거예요. 공매도 지금 계속 치고 있어요. 대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시장 가는데 오늘 계속 떨어져요.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야지 손절을 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팔려고 내놓는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으로 여기 보시면 쭉 호가창에 호가들 이렇게 3,500주, 1,000주, 400주, 300주, 140주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 100만원에 주고 산 사람들이 팔려고 내놨을까요? 아닙니다. 주식을 내가 지금 100만원을 샀는데 30만 4,500원에 팔려고 100주 이렇게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손절을 치는데 지금 0.1%, 0.2% 차이를 두고 손절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30% 손절을 하고 있는데 31%에 손절하든 32%에 손절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손절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화가 나 있습니다. 너무 실망했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그냥 이제 정리할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02,000원에 팔고 나가죠. 그래서 이쪽은 공매도 숏커버링 자금. 그러니까 나는 이 주식을 다시 매집하려는 공매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사는 자금이고요. 여기는 4,200주, 산주 이런 것들은 그동안 공매도를 유도했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한 으름장 놓는 버플링 나 더 공매도 칠 거야. 이렇게 겁을 주는 효과 아닌가. 나 가격 더 떨어뜨릴 거야. 맞아요. 더 떨어뜨려서 사도 되는 거죠. 어쨌든 사기만 사면 되니까.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이 팔기도 하지만 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격을 시세를 조정하는 거죠. 지금 라더견 사태, 무슨 카페 사태, 통정매매 사태 이런 것들만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불법이죠. 거의 완전히 한 70도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1도 2도 기울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공매도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노는 시장이 대한민국 주시장입니다. 근데 이걸 합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금감원에서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이거 불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무슨 불법인데? 근거를 가지고 와봐. 법정 싸움 들어가 볼까? 내가 왜 불법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가 공매도 치고 내가 팔고 내가 하는데 내가 뭐 사전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주식 내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법원 갑시다. 제가 있으면 달게 받을게요. 너 지금 대차 이거 안 하고 공매도 쳤잖아. 아, 대차 할게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대차 종목 대차 받아서 할게요. 예. 또 뭐가 문제입니까? 너 왜 업팅률을 안 지켜? 업팅률 지킬게요. 업팅률 지킬게요. 지금 매수가에 공매도 안 칠게요. 네, 그냥 기다릴게요. 여기 302,500원에 4,000주 박아놓고 기다릴게요. 그럼 되죠?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 감옥 가야 돼요? 아니요. 아무런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UBS나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렇게 계속 팔고 사고 해도 내가 내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죠. 라다기안 사태는 내게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그것도 비밀번호, 그다음에 계좌 CFD 계좌 이용해서 돈을 끌어당겨서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차이가 뭐죠? 예, 돈이 넘쳐나는 거죠. 난 돈 많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실패해도 돼, 나 돈 많아. 지금 본국 가면 엄청 많이 있어. 미국 애들 지금 시가총액 겨우 6조입니다. 애플 시가총액이 3,000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합치면 1경이 되죠. 예. 우리나라 주시장은 껌딱지. 그냥 NC소프트는 그냥 거의 동전주 정도 수준인 거죠. 걔네들의 눈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끌어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JYP. 예, 똑같습니다. JYP가 지금 엄청난 실적을 이루고 있나요? 아니요. 엄청난 호재가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예, 효과. 반대입니다. 이제 사가는 거죠. 계속 내가 갖고 있는데 더 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더 사는데 왜 문제되는 거 있어? 나 지분 늘리는 거야. 내가 우리 펀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다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명분, 펀더멘탈, 이슈,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내러티브 전략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트와이스 잘 나가. 지금 JYP 경영 잘해. 실적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금 하이브보다 시가총액은 5조밖에 안 하는데 영업이익 더 잘 나와. 하이브는 지금 12조인데 우리 5조밖에 안 해. 저평가야. 10조까지 올릴 수 있어.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네. 반대로 이제 NC소프트는 지금 실적이 지금 시가총액이 6조인데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3천억입니다. 자, JYP가 지금 시가총액이 5조인데 영업이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겨우 올해 JYP 다 합쳐서 이제 1,300억. 올해 잘 찍어서 1,300억 나온답니다. 지금 NC소프트는 안 좋아서 3천억 나오고요. 웃기죠? NC소프트는 안 좋아서 3천억인데 지금 주가는 시가총액 6조인데 매일 신저가고, JYP는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이제 겨우 1,000억인데 시가총액이 5조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에 의한, 펀더멘탈에 의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내가 찍어놓고 이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올릴 거야고, 이 기업은 실적이 좀 소소하고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내릴 거야 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한 3씩 주는 거죠. 안 좋은데 곱하기 3으로 떨어지고요. 좋은 거는 곱하기 3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걸 조장하는 거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조장하고 있는 거죠. 주가를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거를 하고 있는 거는 펀드 매니저들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그걸 주식을 사고 너도 사고 나도 사고, 그러면 펀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라다기안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안 팔면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누가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주주가 판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대주주도 안 팔 수 있게끔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곱하기 3으로 주식을 사고, 회사가 나빠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곱하기 3으로 팔아버리면 이제 설득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주식과 떨어뜨릴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주식,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정치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 쪽으로 안 좋죠. NC소프트는. 근데 YG나 지금 JYP도 중국 쪽으로 안 좋지만 중국을 능가하는 글로벌 앨범 판매라든지 미국 쪽에서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NC소프트가 미국 쪽에서 지금 굉장히 화랑이고 미국 애들이 NC소프트를 막 즐겨한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중국인 유저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면세도 마찬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고, 반대로 미국
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특징적으로 2차 전지 쪽이죠. 뭐 미국 감축 뭐 세금 관련돼서 감세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은 그런 게 있고, 지금 엔터 쪽도 미국 쪽 글로벌 쪽의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반도체도 지금 마찬가지고 AI,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지금 어쨌든 미국과 우리나라 주시장은 거의 연결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인소프트는 좀 지금 현재 국면에서 굉장히 공매도 쪽으로 타겟이 되어서 계속 악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첫 번째 요인은 정말 기업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공매도 타겟이 되어서 강제적 악의적으로 끌어내림을 받고 있다. 그 내용을 뭐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NC소프트 리포트도 이렇게 나오지만 뭐 이번에 이제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내용이 나빠야 되죠. 자, 리포트가 나옵니다. 자, 인소프트 CBT 이제 베타 테스트를 했는데 리버티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신작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봤는데 재미가 없다. 별로다. 뭐 특별할 게 없다. 자동 사냥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결국에 뭐냐? 목표 주가를 46만에서 43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스로운 오브 리버티의 올해 연간 글로벌 매출 1200억, 2024년 2000억 총 추정하는데 신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다지 뭐 좋을 게 없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내보내는 거죠. 자, 이 리포트도 결국에는 누굴 위한 리포트입니까? 누굴 위한 리포트예요? 지금 목표 주가, 현재 주가가 30만원인데 지금 목표 주가 43만원에서 46만원에서 43만원 하향 조정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표 주가라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뭐 그냥 도와주고 있는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된다. 예. 뭐 쟤네들이 맞지도 않고요. 지금 뭐 카카오도 가서 보시면 목표 주가 2만원짜리를 16,000에 놔두고 바로 그 다음 주에 4만원 5만원 올라가 버렸거든요. 카카오뱅크도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예. 걔네들도 몰라요. 왜? 사전 정보가 공개되지 않잖아요. 예,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항공주들 애널리스트 리포트 한 명도 못 맞췄습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예, 국제유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만 보더라도 1,000억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국제유가가 그러면 대한항공이 지금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하나도 있을까요?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제 3분기 1, 2, 3, 4, 5, 6 이제 6개월 지나서 보니까 대한항공 이제 그 재무 담당자가 지금 우리 국제유가가 하락한 게 반영이 되어서 굉장히 실적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인소프트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예측 보고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서고 과거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얘네들의 어떤 의견을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 얘 너의 의견이 그렇구나. 너가 목표가를 낮췄구나. 그래 현재 상황이 다운 사이클이구나. 좋지 않구나 정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가격이 현재 앞으로의 목표가는 아니다. 그래서 이건 볼 필요가 없다. 적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로운 리버티가 이제 외면받고 있다. 벌써 기사 보십시오. 재밌죠. 이 기사는 누가 냈을까요? 양진원 기자님이 이제 썼습니다. 6월 16일. 아니, 지금 뭐,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뭐, 겨우 베타 테스트 했는데, 벌써 이제, 외면받고, 냉랭하고, 기자가 이렇게까지 뭐, 글을 쓸 정도인가요? 예, 그렇지도 않거든요. 얘네들이, 기자가 그 10,000명을 다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전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투 시 타격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도대체 게임을 하면서 전투 시 타격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은 대부분 이제 과거에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뭐 전문적으로 기자를 지망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글을 잘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고요. 뭐 소설을 쓰시고 작가 하던 분들이 기자가 되어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상상력을 조금 더 해서 단어를 잘 써야 되겠죠. 어떻게 쓴다?
자극적으로 냉랭했다 이런 표현들 좋죠. 자,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공대생이 기사를 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작품이 좀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뭐 예상치를 못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표현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를 참가한 참가 대상자들이 큰 어떤 기대감 대비해서 반응이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도 만약에 공대생이 썼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문학과를 나온 이제 기자는 좀 생각을 해보겠죠.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마치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옷을 하나밖에 안 입는 것처럼 뭐 냉랭한 굉장히 춥고 서늘하고 재미없음을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좀 더 이 기사를 읽는 사람이 잘 읽을 수 있겠죠. 재밌게 읽을 수 있겠죠. 예. 어차피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기자의 기사에 무엇이 붙고 있습니까? 예, 광고가 붙고 있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광고. 학생은 무조건 60% 할인, 아도베, 뭐 그 다음에 지금도 여기 보시면 KT 모바일. 자, 광고를 붙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기사를 봐야 되죠.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자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냥 밍밍하게 냉랭하게 그냥 기자의 입장으로서 객관성 있게 이렇게 공정하게 편파적이지 않게 편향되지 않게 글을 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읽죠. 뭔가 좀 자극적이고 제목도 뭔가 어그로 끌고 좀 NC소프트 환골 탈때 가능할까? NC소프트 급락하는 NC소프트 뭐 최악의 국면 뭐 이제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그로를 끄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나라도 읽어본 기아에 광고를 내고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니까요. 그러니까 신문이든 TV 뉴스든 결국에는 그 과거에는 이제 광고주에 의해서 기사가 조작되고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 NC소프트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공매도 세력들이 좀 이쪽 관련돼서 광고주와 관련돼서 뭐 이렇게 또 작업이 들어가 버리면 기사는 안 좋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어떤 기사 내용을 볼 때도 투자자들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사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악재가 쏟아지고 뭔가 안 좋게 있으면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서 여러분의 주식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주가도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실질적으로 NC소프트가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높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국면은 아닌 거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주식을 빼내기 위한 기관 투자자 외국인이나 세력들이나 아니면 NC소프트 관계자라든지 내부적으로 NC소프트 주식을 싸게 사고 싶은 자들에 의한 어떤 힘 있는 자들에 의한 세력들의 어떤 파워플레이인 거죠. 지금 현재 공매도 파워플레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그래 좋아.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지금 NC소프트를 100만에 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이제 앞으로 NC소프트를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지금 NC소프트를 사고 싶은데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NC소프트가 워낙 유명한 주식이죠. 저도 NC소프트를 뭐 10년, 20년 전부터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뭐 리니지, 뭐 아이온, 그 다음에 이 모바일 나오기 전, 그 다음에 뭐 블레드 앤 소울, 뭐 정말 이 셀트리온 다음으로 이 변동성이 큰 주식 중에 하나가 NC소프트였습니다. 중간에 뭐 저번에 한번 그 어디죠 웃겼던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사기 그 횡령죄로 나왔는데 NC소프트를 뭐 1,000억씩 샀다 팔았다 했다 뭐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NFT 이슈가 불면서 이제 NC소프트가 가상화폐라든지 가상시장 뭐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캐릭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 앞으로 가상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바로 이 게임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게임이 실질적으로 우리 뭐 애플에서 나왔지만 우리 집에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유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VR 끼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NC소프트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순히 게임에 국한돼서 뭐 돈을 버는데 국한돼서 중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지만
결국 Nsoft는 향후 미래 산업으로 가상 세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의 가치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상 세계에서, 가상 현실에서 뭔가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국면에서 과도기, 굉장히 큰 위기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또 살아날 수 있는 게 Nsoft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니지라는 게임이 캐시카우 기업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앉아서 돈 버는 기업입니다. 그냥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안정성도 있는데, 성장성이 있는데, 그 성장성이 지금 70%나 이제 꺾여버렸고, 이 거품들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업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현재 그 관심도와 다르게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공매도꾼들은 이런 국면에서 여러분들의 주식을 뽑아내고 있다. 손절을 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1년, 2년 정도는 계속 이렇게 횡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걔네들은 긴 호흡으로 기업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도 쳤던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떨어져서 수익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구조적으로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2차 전지도 이렇게 다 될 거예요. 네. Nsoft 100만원 갈 때 똑같이 2차 전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코로나 시국에는 뭐 Nsoft가 이제 뭐 200만원, 300만원 갈 것 같이 막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30만원 있죠. 30만원 오면 이제 20만원, 10만원 떨어질 것 같이 주가가 움직입니다. 근데 그 또한 나중에는 또 새로운 국면을 가죠. Nsoft 뭐 10만원, 20만원, 10만원 때도 봤었거든요. 이때도 뭐 100만원까지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10만원이 100만원이 될 거라고. 그렇죠? 근데 또 찍은 것처럼 또 나중에 30만원이 또 100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은 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앞으로 뭐 1, 2년 정도 더 공매도 세력의 활개를 해서 계속 신저가를 이루면서 30만원도 깨지고 20만원대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은 뭔가 이들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제일 강력한 힘이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세죠. Nsoft 자사주 매입한다 해도 공매도 못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Nsoft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공매도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더 많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어떤 공매도의 어떤 스킬이 훨씬 더 100만 주만 가지고 있어도 공매도로 계속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물량이 좀 사라졌네요.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은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오로지 자기네들이 이제 충분히 주가를 매집했고 공매도 쳤던 것들 숏커버링해서 수익 실현했고, 이제 앞으로 Nsoft가 뭐 이제 AI 산업에 뭐 가상 현실 산업에 엄청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 게임 테마가 되고 중국이 살아나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됐을 때 그때 다시 주가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대통령 정권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정권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정권은 워낙 친미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거의 양분화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쪽과 가까운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고, 반대인 업종들, 중국과 관계가 좋은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도 중국 대사를 만난 이유도 뭐 그런 쪽이겠죠. 그러니까 좌우로 주식시장도 이제 거의 나눠져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좌쪽 중국 친화적인 기업들은 다 망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친화적인 기업들은 득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번 정권 말까지는 계속 이어지겠죠.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정치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항상 함께 움직이니까요. 정경유착 뭐 이런 말, 우리 정치 경제 과목도 있었듯이 이런 것들은 정책이 결국 경제를 만들어내고, 우리도 뭐 금리 정책이라든지 뭐 유동성 정책이라든지 정부에서 펼치는 뭐 앞으로 연구 발전 개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정책들이 결국 주시장 기업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정치를
정책을 유심히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NC소프트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 가능성은 좀 그렇게 막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다시 뭐 50만 원, 100만 원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 50만 원, 60만 원에 매수해서 뭐 마이너스 30-40% 되신 분들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겠죠. 대부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실 겁니다. 신규 투자하실 분들은 방송을 안 보죠. 자기네들이 알아서 NC소프트를 현재 30만 원인데 NC소프트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수들입니다. 왜?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현금을 가지고 NC소프트를 살까 말까. 지금 이 주식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는 충분히 주식 투자의 경험이 풍부하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단타라도 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고수들이겠죠. 근데 아마 단타도 쉽게 안 칠 겁니다. 그 정도 고수들은 여기서 주가가 충분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나오고 완전 투매 나오거나 신용 반대매도 나오거나 뭔가 악질적인 변화가 생길 때 갭 하락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체크도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신규 투자자들은 거의 볼 일이 없을 것이고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제 방송을 봐서 우연히 사는 분들은 그런 것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고 주식 산다? 그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타겟은 지금 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NC소프트 산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너무 무섭네. 도저히 이걸 손절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보는 분의 한 80%일 겁니다. 예.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결론은 간단히 말해서 어차피 날라간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30-40%, 뭐 50% 되나 60% 되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 1000만 원이 500만 원 되나 400만 원 되나 300만 원 되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큰 감정이 없어요. 왜? 이미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날라가신 분들은 1000만 원에서 여기서 뭐 100만 원 더 빠진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변화는 크지 않아요. 더 무섭고 덜 무섭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짜증이 나고 그냥 답답하고 남들 주식은 다 올라가는데 배가 아프고 그냥 우리 인생을 사는데 지금 NC소프트에 몰빵을 해서 내가 1억을 다 때려 부어서 지금 1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3천만 원 되신 분이 만약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2천만 원 될까봐 걱정할 일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이미 얘는 그 1억을 NC소프트에 몰빵할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별로 사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내 돈이 지금 내가 가진 돈이 1억밖에 없는데 NC소프트를 1억이 몰빵을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런 투자자들은 없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손절하고 다 나갔죠. 60만 원, 50만 원 때 손절하고 나갔을 겁니다. 내 자산이 1억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30만 원 될 때까지 버틴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100명 중에 1명, 2명?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정말 NC소프트를 좋아해서 진짜 미친듯이 NC소프트만 게임만 하고 있는 리니지 해서 돈 번 사람들은 버틸 수는 있겠죠. 그런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대중적으로 80% 이상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 한들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더 빠질 걸 대비해서 여기서 손절해서 다시 25만 원에 사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무의미. 정말 지금까지 안 맞았는데 앞으로 맞을 거다라는 그냥 전혀 확률이 없는 예측인 거죠. 지금까지도 틀렸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맞을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예측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해서 다시 사겠다 이런 우매모호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추가로 좀 살 생각 있는 사람들, 신규로 살 생각 있는 사람들은 계좌를 따로 하나 열어서 아니면 가족 계좌를 열어서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는 뭐 자녀명 늘 얘기 드리는 많이 떨어진 주식은 물타기는 하면 안 됩니다. 물 타면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 40%짜리가 마이너스 35% 된들 별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아예 미래세증권, 뭐 신한증권, 키움증권 계좌를 하나 더 열어가지고 그냥 30만 4천 원에 하나를 사서 새로 시작을 하는 게 낫습니다. 마이너스 뭐 5% 되든 6%가 되든 또 그 다음 달에 한 두 달 되다 한 2-30만 원 월급 받아서 또 사고 또 그 다음 달 돼서 월급도 사고 한 2-3년 계속 사다 보면 평단가가 뭐 25만 원, 30만 원 사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이 NC소프트 살아나고 중국과의 관계가 바뀌고 정권 바뀌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N소프트 유저가 늘어나네. 그 다음에 신작이 나온다고 했는데 신작이 기대감이 별로 없었는데 생각보다 잘 터지네. 예. 전혀 기대 없었던 것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블레드 앤 소울, 리니지, 리니지 모바일 나왔는데 별 기대 없었죠. 근데 엄청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터지는 거죠. 예. 지금 항공주도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터지는 거죠. 예. 경제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랜덤 워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70억, 80억 인구가 살면서 그걸 계획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도 우리가 계획하고 올리긴 하지만 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치 못했던 거죠. 제롬 파월 의장이 2년 전에 절대 미국 인플레이션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0.5%, 0.6%, 0.7%일 때 절대 우리는 금리도 안 올리고 인플레이션도 안 할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제롬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계속 금리 올릴 거라고 합니다. 2년 뒤에 말을 그렇게 바꾸고 표정 하나 안 바뀌죠. 그러니까 모럴 헤드저드입니다.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 전문가라든지 경제 강요들은 자신의 의견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과거 IMF 때 뭐 우리나라 강요들이 책임지고 뭐 사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를 계속 할 뿐입니다. 그냥 걔네들의 일이에요. 예, 뭐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다. 그들은 그냥 그게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의 말을 잘 이용해서 써먹어야지. 그들의 말을 잘못 이용해서 잘못 써먹으면 내가 바보인 겁니다. 내가 틀릴 거죠. 걔네들을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왜 이재명하고 뭐 윤석열하고 뭐 정치인들 탓하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예, 왜 우리나라 주시냐 이 모양 이 꼴이냐. 다 정치인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이런 초보적인 아마추어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몰랐어? 윤석열 대통령인 걸 몰랐어? 이재명이 저 중국 좌파인지 몰랐어? 뭐 이런 것들을 왜 몰랐던 거야? 왜 너는 모르고 투자를 했던 거야? 투자한 사람이 바보인 거죠. 예. 너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왜 사기치기꾼 놔뒀어요? 국가에 내가 원망할 겁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스스로 경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주식도 계속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 모든 주식들을 다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주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앞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주식 다 사고 본인이 다 손실 보고 본인이 나중에 수익 다 내는데 최종적으로 돈을 벌면 내 탓이고 돈을 잃으면 정부 탓이고 정치인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고 N소프트 탓이고 예. 돈을 잘 벌면 N소프트를 잘 산 내가 잘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판단에 대한 책임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걸 샀지? 내가 여기서 무엇은 잘못했지? 내가 여기서 어떤 판단의 미스가 보였지? 내가 왜 이걸 미처 검토를 하지 않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끌고 나가면서 이 N소프트를 투자한 사람들은 타산 지석을 삼아서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뭘 잘못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왜 다음번에 사고가 안 나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주식을 할 거예요. 왜? N소프트에 뭐 20, 30% 물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손절을 했든 아니면 지금 물려 있는 사람이든 주식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얘 마약 중독보다 더 심한 중독이 주식 중독입니다. 주식 투자해서 주식 죽을 때까지 주식 손을 댔다가 완전히 주식시장에 떠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명은 물리든 어떻게든 녹든 계속 그 발에 한쪽 발은 걸쳐 있습니다. 손절하고 나간 사람도 그 10명조차도 N소프트 주가는 쳐다봅니다. 내가 이거 손절하고 나가긴 했는데 내가 그때 손절하고 나간 게 잘했나? 또 쳐다보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신적으로든 한 발은 걸쳐 있다. 그러면 또 나중에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서 반면 교사 삼아서 잘 극복해 나가야지. 여기서 그냥 허무하게 나는 그냥 뭐 운이 없나 보다. 재수가 없지. 뭐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 해버리면 앞으로 남은 돈도 다 그렇게 망가질 수 있고 새롭게 투자하는 신규 자금도 다 개박살이 날 수 있다. 전혀 본인이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주식시장, 주식 투자에 해안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막 천재적인 투자자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다. 운이죠. 예, 운이 좋아서 계속 맞아떨어져 나가는 경우. 그래서 확률적으로 계속 주식은 계속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공매도의 흐름도 봐야 되고 앞으로 산업의 흐름도 봐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봐야 되고 정치적인 흐름 그다음에 거시적인 상황 우리나라의 유동성 결국 돈이 지금 도는 흐름도 잘 봐야 됩니다. 결국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죠? 흐를 돈이 없어요. 유동성이 없어요. 지금 금리는 굉장히 높죠. 예, 이제 더 이상 신규로 자금이 창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먼 돈들은 다 은행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주식시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자르고 돌리고 바꿔치기 해서 주식시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갈라지고 있는 거죠. 네. 캐파는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0억 캐파를 가지고 100종목을 사고 있다면 100종목에서 20종목만 집중적으로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20종목 집중적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 나머지 80종목은 계속 팔아서 20종목을 사야 되니까 떨어지겠죠. 약간 지금 주시장은 그런 양상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인소프트죠. 그럼 떨어질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공매도까지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겁니다. 어차피 내가 인소프트를 팔 건데 공매도까지 쳤으니까 나중에 사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떨어진 쪽은 계속 떨어지고 시소처럼 한쪽은 계속 기울어져 있고 한쪽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인소프트와 JYP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외국인 사면서 계속 올리고 반대로 이쪽은 공매도를 팔면서 계속 떨어뜨리고 나중에 또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개인들이 몰리면 여기다 수익 실현하고 또 이제 시소가 또 뒤집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까지는 힘들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버텨야 되고 예. 시간적으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계속 물타지 말고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다른 계좌로 예. 뭐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엔소프트의 어떤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저의 내피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언도 아니고요. 그냥 이게 100% 맞다도 아닙니다. 예. 이렇게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손절해서 망하는 길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요? 왜 그러냐면 손절하고 망하면 이게 손절해서 딴 걸 산다고 해서 이게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또 딴 거 샀는데 또 그게 망가지면 이제 화살을 2개 막 연속으로 한 방 맞고 이제 쓰러졌는데 확인 사살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틀렸을 경우, 맞았을 경우는 정말 다행인데 맞을 가능성이 낮죠. 예. 틀렸을 경우에는 이제 사망각입니다. 예. 이제 한강의 물온도 체크하러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엔소프트는 저도 애착이 깊은 종목이고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켜봤던 종목이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간이 필요하고 중요한 건 어떤 횡보의 흐름이 좀 나와야 되겠다. 일단 공매도가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외국인이 팔고 팔아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을 일단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그게 일단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작에 대한 뭐 기대감, 실망감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뭐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폭락을 안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에 푹 쉬시고 또 엔소프트에 대한 연구도 철저히 하시고 본인이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포인트를 잘못 짚었는지에 대한 복기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지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에 대한 점검 계획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